알겠습니다. 아직 좀 덜 오셨는데 시간 돼서 제가 시작할게요.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론을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해요. 첫 단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게 조금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는데 음양이 뭐야, 오행이 뭐야, 그냥 바로 뭐 그냥 풀이 들어가면 재밌는데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잘 해내는 게 나중에 이제 나만의 풀이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간지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해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팔자를 보고 나만의 풀이가 나와요. 네, 근데 그게 아니면 공부를 10년씩 하셔도 상담을 못 하세요. 제가 같이 공부하던 선생님들 중에서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10년 넘게 뭐 관상부터 해서 같이 하는데, 선생님 왜 안 하세요 하면 이제 나는 해야지, 뭐 상담해야지 하면서 아직도 이제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공부랑 상담은 또 다르거든요. 사람을 상대하고 남의 명을 보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입이 안 떨어지시는 분이 있고, 상담을 하셨다가 다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예. 저의 관상 선생님도 현재는 상담을 안 하시거든요. 그냥 이제 제자만, 그러니까 강의만 하세요. 근데 그만큼 이제 조금 강의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기가 힘들어요.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뭐 유튜브든 뭐든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막상 상담 받으면 별로였다 막 이런 후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공부의 양이 적은 게 아니라 상담이 그만큼 이제 좀 공부하는 거랑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 이론이 되게 기본인데 되게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잘 해주셔야 나중에 이제 긴 공부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의외로 오행을 뭐 목은 나무다, 화는 불이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 물질이 오행을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차라리 이제 안 하시고 백지 상태이신 게 훨씬 괜찮거든요. 예.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운명학, 그러니까 사주죠. 명리고 이게 뭘까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선생님도 왜 배우시려고 하세요? 사주 어렵고 막 일반 용어도 아니고 한자도 많고 왜 배우시려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계기가 있다 이런 분 계세요? 없으세요? 왜 배우시려 하세요? 네. 혹시 나는 요거 좀 길게 해서 나중에 뭐 상담하고 철학관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계실까요? 안 계세요? 아직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선생님 좀 공부하셨나요? 예. 아예 그냥 처음부터 기초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이걸 업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약간 그 역학 서적을 보게 됐거든요. 저희 남편이 연애를 오래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계속 이제 좀 명리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 권유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결혼 전에는 기 공부 같은 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명리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조금 이제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라고 이제 저한테 권했는데, 제가 뭐 내가 무슨 뭐 이걸 해 하고 이제 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책을 한 권을 딱 꺼내서 들었는데, 그걸 밤을 새서 한 권을 다 읽었어요.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그게 저는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게 시작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업으로 삼아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기본적인 건데 운명이란 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죠. 우리가 뭐 이게 내 운명인가 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아, 이게 이미 내가 이렇게 될 게 정해져 있었나 보다라는 의미로 나는 운명인가 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운명의 운은, 운명은 그냥 돌고 도는 운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운을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역학은 결국 이 변화하는 운을 좀 체계적인 논리와 학문성으로 정리를 해놓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안 믿는 분들은 뭐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말이 돼요 하는데, 결국은 이제 정해져 있지 않는 가변성의 운을 우리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놓은 학문이 역학이라는 학문이거든요. 우리가 사주 보러 간다 이 얘기 하잖아요. 사주가 무슨 뜻이에요? 사주가 무슨 뜻이죠? 네. 특강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사주가 기둥 4개를 세운다고 해서 넉사자에 기둥 주자를 쓰거든요. 우리 사주 보면 이렇게 년, 월, 일, 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기둥이 4개라고 해서 사주라고 하고, 천간하고 지지하고 또 나눠지는데 총 8글자예요. 그래서 팔자라고 해요. 우리가 뭐 내 팔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사주랑 팔자는 같은 말이에요. 팔자라고 해도 되고 사주라고 해도 되고 그렇거든요. 역학을 공부하는 자세는, 저는 요거를 제가 읽고 되게 감동받았었거든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 그러니까 역학은 가슴으로 하는 공부라고, 연필로 하는 공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론을 해보면 되게 별거 없어요. 다 해보면 진짜 뭐 별거 없거든요. 근데 결국 얼마나 좀 빠져서 그걸 하느냐,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막 달달달 외우고 하면 어려워요. 한자도 생소하고 우리가 들어보지 않은 신살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빠져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예. 가슴으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조금 진상들이 많이 올 때가 있거든요. 네, 철학관에도 진상이 많이 와요. 그러면 맞춰보라고 계속 이렇게 앞에서 시험 문제 내듯이 하시거든요. 제가 뭐 어렸을 때 공부 잘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제가 뭐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물어보시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공부를 길게 하면 과거를 맞추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미 지난 일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상담하는데. 이 사람이 부모 덕이 없어. 이미 없어. 근데 그걸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말수가 적으세요. 가면은 먼저 막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질문한 것만 딱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막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들 있죠. 저도 이제 저한테도 롤모델이 있고 저도 되게 동경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가면 정말 질문 외에 쓸데없는 거 얘기를 안 해주세요. 우리는 그냥 뭐 궁금해서 왔어요, 그냥 제 사주 풀이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일 상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뭐 운이 안 좋네라는 말이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뭐 그냥 풀이해주세요라고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궁금하신 걸 이제 앞날을 묻는 게 상담인데, 과거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신기하잖아요. 일단 이 사람 내가 부모 덕이 없는 걸 맞췄고, 내가 남편하고 이혼한 걸 맞췄고. 근데 그런 말을 공부를 많이 할수록 안 하게 돼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상담에. 이 사람이 이혼한 게 앞으로 별 그게 없어요. 내가 바꿔줄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담은 앞으로 조금 덜 힘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걸 놓치지 않고 운을 좀 다 쓰려고 하는 게 상담인데, 그래서 이제 과거 얘기를 더 안 하게 되고 상담 내용이 좀 짧아지고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는 뭐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맞추는 학문이 아니라 사실은 인과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과가 정해져 있는 걸 결국 운명학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날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과가 정해져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혹시 모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올해 저한테. 막 대출 갚기 너무 힘들고. 근데 그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든 거는 과거에 그 사람이 한 선택 때문이거든요. 주식을 해서 말아먹었다던가 아니면 뭐 급전을 썼다던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택한 일이 있어요. 과거에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현재 힘든 거예요. 인과가 있거든요. 모든 일에는. 이 공부를 하면 그래서 사람들 사는 게 다 그냥 비슷해 보여요. 막 옆에서 누가 쟤는 막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지금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 의미 없이 들려요. 공부를 하면. 그래서 너가 지금 돈이 힘든 건 그러게 너 그 박봉에 왜 주식했어? 라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힘든 건 결국 내 과거의 내 선택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누가 등 떠밀어서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남편을. 내가 이 사람 선택 안 했으면 지금 이 사람하고 살면서 인간 하면서 살 필요가 없죠. 결국은 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과가 있는 거고, 이걸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거든요. 예, 결국은 사주는 인과예요. 내 선택으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사주 상담은 그래서 그 선택을 좀 바르게,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과거를 맞추고 이런 학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맞추기를 되게 원하시죠. 맞추기에만 너무 의존을 하고, 그죠? 계절의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사주 공부. 결국은 이제 운도 계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흐르는 대운도 계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연의 이치랑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역학이라는 학문이. 예. 뭐 내가 지금 겨울을 산다. 근데 내가 너무 추워요. 그러면 사람은 철학관에 와서 내가 너무 추운데 난 이 추위를 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절을 생각하면 겨울을 피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예. 여름이 너무 더워서 싫은데 여름을 피하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피해요? 그 계절이 다 나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시간을 결국은 겪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술사한테 오면 여름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없거든요. 그 운을 다 겪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힘든 운이 올 때 덜 힘들려면 덜 힘든 짓을 해야겠죠. 예,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상담은, 사실은. 근데 이제 막 무당처럼 뭔가 이렇게 부적을 쓰면 갑자기 피해지고, 저한테도 요즘에도 와요. 방법이 없나요? 이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하시는데 사실 없거든요. 예, 없어요. 운명학 배워서 이제 내 운명을 좀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처럼 정신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제가 어제 상담했던 여자분 한 분도 자기가 주식으로 공무원 퇴직금을 다 날리고 전액을 다 날렸대요. 몇 억을. 그러고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얻어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대. 그때부터 몇 년이 됐는데 잠을 못 주무신대요. 일상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선택한 게 이제 명리 공부였어요. 자기가 이제 사주 공부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면 물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 요청해가지고 물을 데가 있거든요. 적어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거든요. 저는 명리 공부하기 전과 후에 그 가치관도 되게 많이 변했어요. 인생에 좀 바른 길을 이제 비춰주는 학문이 되기도 해요. 제가 이게 바를 길자거든요. 제 호가 바를 길 가출해예요. 그래서 뭐 이제 바른 길을 좀 인도해주고 싶다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호를 정한 건데, 뭐 명리학의 효용성은 그래서 단순히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효용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지루한 음양 오행을 시작할게요.